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종시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총리 후보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숫자가 19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서류를 조작해서 입영을 연기한 90여 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 핵심 쟁점이 된 세종시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행정 비효율이 생긴다며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정하지 말자 그런 의미보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자족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 좀 한번 논의하자고 제가 운을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충청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충청권에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거나 취소할 뜻은 없다며 원안대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세종시 축소 의도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결국 후보자는 총리직이 탐나서 고향 세종시를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간 정부 정책을 비판해오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중도 실용 취지에 공감했다면서도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감세한다고 해서 득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은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정운찬 후보자는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모자 제조업체인 와이모 회사의 피모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어서 김자덕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모자 제조업체인 와이모 회사의 피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당 강훈태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피 회장과는 형제 같은 사이라고 주장해 강 의원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자 회사로 성장한 와이모자 주식회사의 회장님, 용돈을 간혹 주는 걸로 돼 있던데 또 후보자께서는 받으신 걸로 돼 있던데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서 가서 너무 공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은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 수입에 비해 지출이 4억 원가량 많아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오늘 아침 1,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임대 소득 등 2번이나 수정 신고를 했었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의도적인 기피는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예스24 고문을 겸하며 1억여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돈 수수 사실이 드러나고 세금 탈루 의혹도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공세 고삐를 더 조일 작정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상봉행사 선발대 10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한 선발대는 오후 3시 30분쯤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상봉행사의 세부 일정을 북측과 협의하고 통신 연결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처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측과 세부적인 일정들, 사항들을 조율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의 젊은 핀 20대와 30대 취업자 숫자가 19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을 보면 연령별로 시비가 크게 엇갈립니다. 중노년층의 취업자가 희망근로 여파로 늘어난 반면 젊은 층의 취업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첫 발을 디디는 20대와 고용과 경제 주축인 30대 취업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95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7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90년 4월 944만 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자영업 기반이 몰락하면서 이들 젊은 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면서 지난 7월 취업자가 976만 1000명까지 늘기도 했지만 8월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경기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청년 인턴을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서류를 꾸며서 입영 연기를 한 90여 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병원 명단을 입수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관 기자입니다.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 지목된 차모 씨의 통장 내역을 조사해 서류를 꾸며 입영 연기를 한 97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된 브로커 윤모 씨와 통화한 남성들 중에서 병역 면제나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12명 가운데 3명이 윤 씨와 1,000만 원대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수사 대상자는 222명으로 늘었고 단순한 입영 연기 외에 실제 거액을 주고 병역 감면을 받은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수사할 사항은 브로커 차모 씨 관련 통화 내용 및 압수물을 분석하고 그리고 브로커 윤모 씨 관련 병역 비리 연루자 125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탈구 수술 관련 병역 비리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산경찰서는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강남 A병원 외에 비리 의혹이 있는 또 다른 병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 대상자들의 병역 면제를 돕기 위해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A병원은 오늘 결백을 주장하며 객관적인 검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최나연 선수가 세계 톱랭커 20명만이 출전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왕중왕전인 삼성 월드 챔피언십에서 감격적인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나연 선수는 오늘 새벽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LPGA 투어 삼성 월드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일본의 미야자토 아이를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나연 선수는 그동안 우승을 하지 못해 많이 속상하고 미국에 온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승을 했으니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와 제빵업체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제품의 경우 독과점 구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여전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빵값이 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업체 간의 가격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부터 제빵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맞아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늘 날짜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초특가 대박 세일 등의 스팸 메일은 삭제하고 인터넷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하면 떠오르는 맥주. 이 맥주 축제가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새로 만든 맥주통을 따면서 시작되는 축제 옥토버 페스트는 이번에 176회를 맞이했는데요. 축제는 2주 동안 열리는데 무려 6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열기로 가득한 독일 미넨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통 의상인 가죽 앞치마를 두른 미넨 시장이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1리터 맥주 한 잔에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모두들 축제의 흥겨움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I love beer, so here's the right place to be. If you love beer, you have to be on Oktoberfest in Munich. 축제 기간 동안 소비되는 맥주의 양은 600만 리터. 뿐만 아니라 닭 50만 마리와 소 100마리도 안주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혁명광장에 쿠바인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라틴 록 가수 후아네스가 기획한 국경 없는 평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El arte no te divide. La política te divide. Si tú piensas esto, estás acá. Si tú piensas esto, estás allá. Pero el arte no te divide. El arte es para todas las personas. 콘서트를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 흰 옷을 입었는데요. 흰색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인간 모래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시계 안에 모래들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래시계 모양의 대형을 만들어 시위를 펼친 겁니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1965년) 이후 44년 만에 우리나라에 9월 황사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몽골 지방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고 있는 황사가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서해 5도와 북한 지방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기류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다소 강한 황사가 나타나고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7.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